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이 매우 유망하기 때문에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제 얘기는 아니고요. 사진에 보이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한번 살펴봅니다. 그 전에요. 블랙락에서 지금 이더리움 가격 많이 떨어져서 실은 아무도 관심 없어 보입니다. 현물 ETF 승인된 뭐합니까? 가격 떨어지면 당연히 관심 별로 없겠죠. 유일한 이더리움 매수자로 부상했다. 다른 데는 사실은 다 그 이더리움 ETF가 유출이 되고 있는데 블랙락은 유일하게 이더리움 보유량을 크게 늘렸다라고 나오죠. 지금 블랙락이 약 33만 6천 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 돈으로 이제 미화로 지금 7억 6천 395만 달러, 거의 우리 돈 조에 가깝게 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말씀드리는 거고요. ETF가 승인된 다음에 가격이 20% 이상 사실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관심 없는데 문제는 항상 중요한 질문은 왜 이렇게 사고 있을까라는 거죠. 이제 다른 ETF는 대비 한 달 지났는데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한 6천억 원이 빠져나갔는데 블랙락 혼자 매집을 하고 있다, 거의 이런 느낌이죠. 과감한 투자 많이 줄었죠. 열정도 감소했죠. 근데 이더리움 미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시장 관측자들은 블락락이 지금 이렇게 사고 있는 게 이더리움의 가치에 대한 장기적인 베팅 또는 저가 매수를 통한 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이걸요, 장기적으로 베팅한다는 것은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또는 저가 매수를 통한 이익은요, 실은 장기로 보나, 그러니까 단기로 보나 장기로 보나 둘 다 좋게 보고 있다. 지금 이게 이 기사의 요약입니다. 블랙록은 강세인데 전체 이더리움 ETF 시장은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참 어렵다라는 거죠. 올해요. 그 초 대비해서 비트코인과 솔라나는 28%, 25% 각각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많이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0.54%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트러스트에서 또 돈이 주르륵 빠져나가고 있다. 첫 번째, 이더리움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우량 코인은 비트코인 솔라나로만 하시죠. 이런 제가 댓글 본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지금 제자리에 있거나 살짝 마이너스가 간 겁니다. 올 초 대비해서 얼마나 이 큰 상실감을 안겨주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말씀을 드린 게 이거예요. 가격만 보지 말고 가치를 봤으면 좋겠다. 이 뒤에서 펀더멘탈, 팩트, 사실들이 어떻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비트 맥시들이 많아요. 블랙록이 사실 비트코인 ETF로 소위 말한 초호화 흥행을 냈거든요. 대박을 쳤습니다. 비트코인 그 정도 팔았으면 충분할 텐데 굳이 이더리움 ETF 승인이 돼서 이거를 지금 왜 심지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을까요? ETF가 승인되기 전에요. 한번 살펴보실 거는 그 전에는 가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있었던 곳이 사토시 나카모토 제외입니다. 기관 중에서 바이낸스도 제외고요. 사실은 그레이스케일이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2015년에 창업을 해서 그때부터 기관에게 비트코인 팔았거든요. 분명히 그레이스케일이 비트가 제일 많이 들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뭐냐? 비트코인 현물 ETF 됐는데 그레이스케일 있습니다. 근데 왜 수수료를 10배 넘게 책정했냐는 겁니다.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블랙락, 피델리티 쟁쟁하고 더 안전하고 그런 곳으로 당연히 돈이 흘러갈 거 이거 몰랐겠습니까? 그레이스케일이 코인에선 앞섰지만 전통 금융 월가에 비하면 피레미 같은 존재거든요. 왜 굳이 더 그러면 수수료를 실은 더 공격적으로 낮췄어야죠. 그게 누가 봐도 상식 아닙니까? 스스로 물량을 다 뺏겼죠. 근데 하필이면 그 물량이 지금 다 누구한테 갔습니까? 플렉락한테 갔네요. 이게 우연이다? 이게 한두 번이 우연이죠. 근데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거는 의도적이다 혹은 계획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블랙락이 뭐 이더리움 ETF 뭐 승인돼서요. 그 다음에 비들 펀드라고 이거 이제 RWA 펀드거든요. 이걸 어디 위에 론칭했다? 이더리움 위에 론칭했다. 알고 계시죠? 자, 블랙락의 CEO는 작년이었나요? Everything will be tokenized. 모든 것은 토큰화 될 것이다라고 이거 뭐 이제 공식 석상에서 계속 주창을 했죠. 2019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IMF 세계은행 보고서에서요. 사실 이 자산 토큰화 RW의 개념이 오래 전부터 언급이 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CBDC도 있고 뭐 리플이 쓰이고 스텔라가 좋다고 이미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토큰화 될 것이고 디지털화 될 거죠. 이거 의심하는 분 없으시죠? 두 번째, RWA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사실 대표적이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그 완성이 된 고속도로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치면 이게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뭐 호남, 뭐 영동 고속도로, 뭐 이제 대전으로 가는 여러 가지 고속도로 이제 소위 가지치기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로 선택된 고속도로가 이더리움입니다. 코인 투자자가 디지털 망에 투자한다, 네트워크에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1위 망이 이더리움입니다. 2위, 3위, 뭐 솔라나 뭐 다른 거 있겠죠. 뭐 아발란체도 있을 수 있고 뭐 레이어 2도 있는데 2위, 3위 망은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세계 최상위 금융기관에게 수수료 조금 더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되고요. 범용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거여야 돼요. 어떤 지역에서만 쓰면 최상위 금융기관 당연히 그거 배제합니다. 그만큼 보수적이다. 전통 금융의 1차 선택은 그래서 실은 비트코인이에요. 무조건 비트입니다. 비트가 제일 시총도 크고 여러 가지 디지털 골드고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고 이게 머릿속에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근데 자산을 축적하는 용도 외에는 기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엘리트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RWA, DeFi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비트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1, 레이어 2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 선택이 이더리움, 그 다음 뭐 솔라나, 뭐 어떤 뭐 리플이나 뭐 스텔라나, 뭐 레이어 2, 뭐 폴리곤이나 이런 것을 점점점 확장이 되어 갈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자산이라면서 여기 이제 사실 화폐, 뭐 외환 시장,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것들을 토큰화 시키는데 토큰화를 제가 자동차에 비유했잖아요. 이게 고속도로 전 세계 모든 자산이 지금 고속도로 한 개, 두 개로 이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정말 턱도 없을 겁니다.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1이 뭐 수십 개, 수백 개, 지금 레이어 2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레이어 3까지 나왔습니다. 레이어 0는 이제 고속도로로 치면 인터체인지입니다. 서로 이어줘야죠. 왔다 갔다 해야죠. 이게 다 콤비네이션으로 돼서 복합적으로 전 세계 RW의 교통량을 소화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1의 대장 고속도로가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을 안 써도 경부 고속도로랑 호환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 방방곡곡 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이더리움의 위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자, 에릭 발추나스는 그레이스케일 뭐 이더리움 신탁 상품에서 ETF에서 유출이 뭐 거의 마무리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뭐 앞으로는 좋을 것이다. 뭐 이건 지켜보면 알 것 같고요. 블랙락 입장에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사실은 현물 ETF가 아니면 코인을 직접 매수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주식을 샀었잖아요.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샀고 서클에 뭐 5천억 넘게 투자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분 투자입니다. 회사에 투자했는데 현물 ETF가 생기면 이제 비로소 코인을 쟁여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더리움 현물 ETF가 막상 승인이 됐는데 가격이 폭락을 했네요. 뭐 이걸 의도했는지 아니했는지는 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죠. 저가 매수 하고 있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DCG 그룹이라고 알고 계시죠? 2015년도 뭐 그레이스케일도 이때부터 기관 투자자 가장 먼저 비트코인 팔았던 소위 말하는 선구자입니다. 베리 실버트 회장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소넨샤인 대표가 지금 둘 다
사임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사임했습니다. 작년에 사임했고 올해 사임해서 이제 둘 다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어디 뭐 기업 인수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크게 이제 뭐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땐 기업 인수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비밀 계약을 맺었지 않았을까. 소위 말하는 황금 낙하산. 이게 뭐냐면요. 전 창업자한테 이제 기업을 인수하는데 이제 전통 그러면 큰 기업에서 기업 인수하는데 창업자를 넉넉하게 보상하는 겁니다. 야,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많이 챙겨줬다.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잘 보냈으면 해. 하고 회사 넘겨. 이게 황금 낙하산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지금 베리 실버트 소넨시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지금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이렇게 하면 대중들은 기업 인수하면 이거 대중이 다 압니다. 이렇게 하면 좀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전 창업자들에게 비밀로 너 이렇게 대신에 내가 잘 좀 챙겨줄게. 큰 부를 약속하고 지금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 이더가 계속 블랙락으로 쭉쭉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이건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꼭 이럴 거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결과는 사실 뭐 나중에 밝혀지겠죠. 이더리움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월가의 관심을 끌려면 좀 더 내러티브를 세련되게 만들어 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개념과 가치를 모른다. 이해를 못한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다. 근데요,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라는 걸 전 세계가 이해하는데 무려 1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10년간 무시당한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0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게 비트코인입니다. 이제는 뭐 디지털 금, 뭐 그 블랙락에 하면 이미 게임이 끝인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즉 비트코인도 아직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빠르신 거고요. 근데 이더리움은 뭐냐?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다. 레이어 1이다. 월드 컴퓨터다.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근데 뭐 이건 뭐 부자건 뭐 그 이 일반인들은 이걸 몰라요. 뭐 레이어 1이 뭐야? 레이어 2가 뭐야? 뭐 디파이는 뭐야?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대한 큰 수요가 있을 것이다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1억 원어치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게 2억이 됐을 때 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손 털고 나가실 분 혹시 계십니까? 비트가 2배가 됐습니다. 1억 벌었잖아요. 바로 집에 갈까요? 거의 없을 걸로 전 추정합니다. 비트를 사서 돈을 벌었으면요.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속성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비트로 돈 벌었으면 다음에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이더리움, 솔라나, 탑 10, 탑 20, 탑 30 혹은 섹터별 대장주로 돈이 계속 흘러서 갑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펌핑 사이클이잖아요. 이게 없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더리움의 나중에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테이킹인데요. 사실 비트코인도 스테이킹을 지금 이미 도입한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복잡하게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이자도 챙겨가세요. 디파이 하면 이자도 드립니다.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이 낮고요. 대신에 고정금리로 몇 퍼센트 가져가실 수 있는 첫 번째 상품. 두 번째는 고위험 상품이지만 변동금리, 이제 벌 때 더 확실하게 벌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상품이 있습니다. 뭘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팬들 프로젝트라 보시면 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상품과 서비스가 당연히 나오겠죠. 하물며 블랙락, 뭐 피델리티, 월가 금융에서 지금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더리움 스테이킹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기능 지금 빠졌습니다. 왜 뺐을까요? 무언의 압력을 가했겠죠. SEC에게 가했을 겁니다. 근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지금 POS 전환이 됐는데
스테이킹을 굳이 콕 뺐다? SEC가 근데 일관성이 있습니다. SEC가 왜 크라켄, 뭐 저기 코인베이스, 저 바이낸스 왜 계속 기소를 했습니까? 또 이자 줬다며? 이자는 전통 금융 영역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핵심 사업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골을 빼버린 거죠. 투자는요, 과거에 베팅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도 아니라 어디에 베팅하는 겁니까? 미래입니다. 미래는 불확실성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는 사실은 확신하거든요. 나중에 법령이 개정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에 이자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들의 관점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솔라나 ETF요. 아직은 뭐 지금 뭐 이제 그 신청도 안 했죠. 참고로 솔라나는 이더리움 이자의 2배를 넘게 줍니다. 기관들이 제가 볼 땐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수천억, 수조, 수십조 원을 굴립니다. 이자를 0.1%만 더 높이 준다고 해도 그 돈 옮겨버립니다. 그런 곳들이 기관입니다. 현재는 지금 다 아니죠. 이더리움 이자도 없고 솔라나는 지금 신청도 안 했는데 저는 앞으로 그래서 미래에는 솔라나의 가격 상승률이 이더리움보다 더 높을 것으로 어느 정도 확신합니다. 시가총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총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상승률은 솔라나가 더 높을 것이다. 마라톤 디지털은 미국의 대형 그 채굴 기업이죠.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입니다. 여기에서 지난 8월 중순에 비트코인 4,144개, 우리 돈으로 무려 3,30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마라톤 디지털 대주주 아시죠? 블랙락, 뱅가드, 또 뭐 피델리티 이런 곳입니다. 실력자 아닙니까? 이때 3,300억 원의 비트를 채굴하는 게 너무 채굴이 조금 되니까 짜증나는 겁니다. 그냥 사버린 겁니다. 스택스라고 하는 곳이 뭐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죠.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봤을 때 스택스는요, 포지셔닝이 비트코인 가격과 연계가 좀 많이 돼 있고요. 대신에 비트코인 한 3배, 4배 레버리지 투자 정도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좋게 봅니다. 제가 들고 있진 않지만 뭐 좋은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1,500만 달러를 조달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요. 투자를 누구로부터 받았든지 투자를 내가 뭐 했다는 것은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저는 다 실력자라고 봅니다. 실력자가 되려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배짱만 있으면 됩니까? 현금이 있어야죠. 이 세 개를 갖췄다면 실력자다라고 저는 봅니다. 크립토닷컴이 예전에 한국 시장 진출 무기한 연기했는데 최근에 한국 웹사이트를 다시 오픈했었고요. 싱가폴 거래소 여기에서도 5천만 달러, 뭐 600억 원을 넘게 뭐 5만의 귀금속 재련사로부터 투자를 했다. 사실 바이낸스도요. 예전에 바이낸스 코리아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폐업을 했었죠. 근데 지금 고팍스 통해서 다시 또 진출. 이 쉽게 포기 안 합니다. 리플의 빵형 최근에 와서 한국 은행들과 수탁 사업, 코인 보관하는 사업 좀 같이 하고 싶은데라고 했었죠. 크립토닷컴도 한국 시장 진출 무기한 연기됐지만 계속 머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뜨거운 민족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사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김프 55%, 거래량, 가격 오름 폭발하는 거. 이거 이제 뭐 거의 노다지 시장이죠. 두 번째,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코인은 미래고요. 전 세계에서 돈이 된다라는 뭐 우리나라만 지금 쳐들어오는 게 아니죠. 전 세계로 지금 뻗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듯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곧 있으면 물 들어올 게 뻔히 보이니까. 지금 투자가 어렵죠. 지금 투자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현금이 바닥났을 수도 있고. 근데 불과 1년에서 2년 후에 몇 배가 돼서 돌아온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탐욕을 격정을 해야겠죠. 나이지리아에서 쿠코인, 바이비트 이게 다 코인 거래소거든요. 일부 이용자의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뭔가 뉴스가 나오나 제가 이제 좀 본질을 파악을 해봤어요. 여기 뭐 경제금융범죄위원회 여기에서는 코인 거래를 해서 의도적으로 현지 통화인 나이라의 가치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나이지리아 정부가요. 이들 때문이야. 코인 때문에 우리 지금 화폐 가치 하락했고
불신이고 범죄가 더 가중되고 있어.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코인이 돈이 된다는 걸 나이지리아가 압니다. 본인 나라의 젊은 친구 뭐 2억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갑질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를 당연히 명분으로 내세우겠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해외 거래소들한테 야, 나한테 자리세 내야지. 너 여기서 장사하고 싶어? 좋은 말로 할 때 뭐 내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뭐 바이낸스 지금 임원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CBDC거든요. 나이지리아에서 굉장히 빨리 도입이 됐는데 전 국민 반대에 부딪혀서 이게 무산이 됐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실패거든요. 근데 이 이제 CBDC도 그렇고 뭐 나이라 그 화폐가 가치가 폭락한 건요. 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 테더, USDC,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이지리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남미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 뭐 저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뭐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코인이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요가 높습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이게 스위프트거든요. 스위프트가 실물자산 토큰화 중심 새로운 이니시티브를 출범했다. 그러니까 돈 결제하는 거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다. 지금 그런 여기입니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전 세계 금융 거래는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했습니다. 50년을 넘게. 뭐 디지털화되고도 이게 이렇게 변화를 안 하고 소위 말하는 구닥다리 시스템을 썼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금융이잖아요. 이 돈이 왔다 갔다 또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 이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버틸 때까지 버텼다가 이제 변하지 않으면 죽는 시점까지 온 겁니다. 근데 지금 RWA 지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이제 물건, 뭐 채권을 넘기고 돈을 받거나 이제 페이먼트 vs 페이먼트는 이제 뭐 외환 거래로 추정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뭐 디지털 달러, 뭐 디지털 엔화 이런 거 서로 왔다 갔다 해야죠. 이거 실험하는데요. 이거 되게 방대하고 생각보다 중대한 변화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좀 오래 걸려요. 이거 뭐 금방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그냥 전 세계 RWA 코인이 바로 뭐 가자. 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RWA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화폐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USDC나 그 테더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써요. 국채 파는데 뭘로 할 거예요? CBDC 아직 나오려면 좀 시간 걸리잖아요. 이게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에다 좀 투자를 해놓자. 블랙락, 그러니까 USDC 투자했잖아요. 서클에. 거기에서 지금 이미 런칭이 되어 있는 레이어 1, 레이어 2에 블랙락 15차선 고속도로 제가 뭐 1년, 뭐 6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나쁘지 않겠다. 내년에 뭐 파실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이제 하락장에서 또 다시 바닥에 잡으실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본인의 결정이신데, 좀 길게 보면 2030년까지 해서요. 저는 이 부라고 하는 게요. 그냥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런 게 아니라 3대가 쌓을 부가요. 6년 만에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기회가 저는 코인, 그 중에서도 RWA가 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아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뭐 전국 신용조합 관리국 뭐 부국장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암호화폐와 인공지능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와 단점은 있지만 모든 기술은 단점이 존재한다.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교통사고 자체가 없었다. 범죄자들이 코인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을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변화시켰다. 100% 맞는 말씀만 지금 하셨죠. 마지막입니다. 푸틴, 가상화폐는 유망하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채굴 에너지 문제도 언급했다. 이게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분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과감하게 행동을 합니다. 중앙은행장이 코인 이런 거 쓰지 말자고 했더니 중앙은행장을 질타했죠. 코인 관련 법안 통과시켜
구경 아예 코인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두 군데나요. 칭코인 관련 입법을 했고 곧 있으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 채굴을요. 허용하기 지금 직전입니다. 지금 입법에서 통과 직전임 이미 확정은 됐고요. 여기 비트코인 채굴에서 오히려 세금을 받아서 국가에 국고도 더 채워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가격은요. 결국 가치를 따라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아까 이더리움 말씀드렸죠.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그 가치가 인정을 받는다. 그 사이에 갭이 존재합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투자를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게 수익입니다. 러시아 말씀드렸지만 미국, 중국, 독일, 스위스, 영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동남아시아 전 세계가 지금 뭐합니까? 코인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요? 이젠 가능성이 아니죠. 이미 눈에 지금 제가 볼 땐 거의 보이는 단계가 왔거든요. 인도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인도가 버티고 있는데 글쎄요. 어디까지 버티고 있을지 지켜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맞는 선택을 했다. 우량 코인에 지금 충분히 투자를 했다면요. 이미 이거는 이겨놓고 싸우는 게임입니다. 최근에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다. 좀 이게 오래 갔다. 덜덜덜 떨 필요가 1도 없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